오전하고 또 오후 계속해서 아세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누셨을 것 같고요. 인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겠죠? 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입니다. 2014년도에 인도를 방문해서 인도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힘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3년 만에 인도에 50억 달러, 그러니까 5조 원을 넘게 투자를 했고 또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로 아마존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팀 쿡 이제 애플 CEO가 또 인도를 방문을 해서 very very optimistic about India라고 했고 실제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아주 중요한 시장으로 인도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도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 성장 때문입니다. 지금 인도는 현재 기준으로 봐도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아까 아세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인도 한 나라가 아세안 다 합친 거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이 되면 이제 세계 6위, 2030년이 되면은 미국, 중국과 함께 인도가 세계 경제 3강이 됩니다. 2050년이 되면은 이제 물론 미국을 제친다고 이제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요. 인도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다이아몬드 형태로 생겼습니다. 북쪽에 이제 뉴델리가 있고 서쪽에 경제 거점 뭄바이가 있고 남쪽에 체나이가 있고 동쪽에 캘쿠타가 있습니다. 인도는 이제 우리나라 남한의 33배, 우리 그 한반도의 15배이고요. 이 국토 넓이가 인구는 24배, 13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그 세 번째로 석탄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네 번째로 철광석이 많이 나고 세계에서 보크사이트가 제일 많이 나는 자원 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는 사용되는 언어는 대략 한 300개 되는데 공용어로는 한 22개 정도가 공용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이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 분이 계시죠? 구글 CEO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시고 뒤늦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입사한 지 한 10여 년 만에 CEO까지 올라가신 분이고요. 또 인도는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한 나라인데 화성 탐사선을 첫 시도에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EU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했는데 바로 성공을 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화성 탐사선 발사 비용의 10분의 1 가격으로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영화 그래비티의 이제 제작비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성공을 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인도는 이제 약 2028년도에 중국의 인구를 추월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35세 인구가 65% 그리고 인도의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인도의 휴대폰 가입자 수가 한 10억 명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한 4억 명. 제가 1년 전에 비슷한 강의를 할 때는 2.5억 명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1년 사이에 한 1억 명, 1억 2천만 대 이상 스마트폰이 판매가 됐고요. 세계 4위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리고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는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도 GDP를 한 2조 달러를 보면은 그 10% 정도, 2천억 달러 정도를 매년 투자를 인프라에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이런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자동차 생산이 350만 대로 해서 생산으로 따지면 세계 5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토바이 스쿠터 판매량은 약 1200만 대를 넘습니다. 그래서 인도 경제가 성장을 해서 점차 이 오토바이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게 되면은 그 역시도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인도 국민들은 굉장히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열망이 간절한 그런 상태이고요. 2014년도에 모디 총리가 인도의 총리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사실 모디 총리란 사람은 굉장히 힌두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약간 극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국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이제 총리에 선출을 하고 또 지금도 90% 이상 이제 그 지지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경제 성장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룰 적임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도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또 그동안 인도의 좀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인도의 어려운 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는 아직까지도 화장실 보급률이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이 화장실 보급이 안 돼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아동 중에 이 저체중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는 아동이 40%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 뭐 제가 조금 써놨는데 화장실 보급률이나 이제 전력 부족률 또 저체중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또 그 인도의 안 좋은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인도 인구의 50%가 과체중 그러니까 이제 비만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또 살이 많이 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족한 상태고 그 인도의 평범한 성인이 평생 동안 받는 교육 연수가 불과 4.4년 그러니까 인도에는 13억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써먹을 인력은 과연 몇 명일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인도의 최대 이제 그룹 타타 그룹이랑 합작을 해서 이제 스타벅스가 성황을 위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인도 내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수가 불과 100개가 안 됩니다. 100개가. 중국에 3,000개가 있죠. 3,000개가 있고 중국에는 15시간마다 스타벅스 매장이 하나씩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000개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24배가 넘는 이제 인도에 스타벅스 매장이 10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 이런 브랜드를 소화할 만한 중산층, 상류층이 많지 않다. 이런 이거 되겠고요.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발달을 하고 고용이 창출이 되면 이제 고용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몇 년 동안 인도의 고용률은 약간 하락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됐었고요. 그 인도의 이제 경제 수준을 말씀드리면 상위 1%의 소득 수준이 홍콩 정도 보시면 되고요. 상위 10%는 동유럽 소비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중위 40%는 방글라데시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50%는 아프리카 최빈국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인구는 많지만 이 어떤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 이렇게 보시면 이 조금 이제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그나마도 최근 들어서 이제 상류층이 이제 그 소비에 인도에서 발생되는 소득의 60%를 독점을 하고 있고 중류층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봐서는 빨리 중류층을 이제 중위계층을 중산층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인도에 그 고용되어 있는 고용 인구 노동력의 90%가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아예 고용 계약 없이 그냥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90%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인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릴라이언스 그룹의 무케시 암바니 그룹의 이제 집이죠. 이 집이 이제 1조 원 정도 되는데 뭐 굉장히 이제 호화로운 사람들은 굉장히 호화롭고 그래서 인도의 이제 가장 부자인 사람 14명의 재산을 다 합친 그 재산이 가격이 하위층 5억 명의 재산과 같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낮고요. 대학의 수준이 낮습니다. 이렇게 이 영국에서 TH라는 데서 이제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 100위까지 보면은 인도 대학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사실 IIT 같은 대학들은 미국의 MIT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은 그 수준이 높지 않다. 물론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뛰어나지만 실무적인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R&D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고부가 가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 리스크라고도 하고 리폼 리스크라고도 하고 이제 인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인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과격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인도가 이제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화폐 개혁을 해서 인도는 이제 아직까지도 현대 현금 비중이 90%, 95% 넘는 나라인데 갑자기 이제 모든 화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신권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신권의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도 2년 전이죠 이것도 이 인도의 이 고속도로 주변에서는 그 주류 판매상을 영업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아침에 또 2,000개가 넘는 주류 판매점이 이제 금지된 바가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이제 이 수십 개에 달하는 그 석탄 관건 라이센스를 다 취소한다. 부정부패 우려 때문에 취소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는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 석탄을 수입해서 이 경제를 운영했던 그런 조금 리스크가 그런 이제 약간 웃지 못할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 특성이랑 뭐 이런 거 하고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인도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오랫동안 자급자족 경제를 유지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인도는 주가드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주가드라는 거는 이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외세에 의존할 거 뭐 있냐?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계약 이행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을 때 이제 어떤 법정을 통해서 계약을 이행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4년, 평균 4년에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이 건축 인허가도 세계에서 제일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디 총리 취임하기 전인데 몇 년 전인데 이제 인도에 이제 그때 유가가 막 올라가면서 이 경상수지가 굉장히 악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루피아가 절하돼서 그때 이제 인도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상당히 떨어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와 언어 장벽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북인도 사람들이랑 남인도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도 이제 언어 장벽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예전부터 이렇게 막 뭐 좀 그냥 남는 물건 그냥 이렇게 아주 싼 가격에 덤핑으로 팔고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재진입하려고 보면은 이미 그 품목이나 그 아이템에 대한 인지도나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게 형성이 돼서 재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험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힌두교의 문화가 우리나라랑 좀 틀리죠. 그래서 대국주의 문화고요. 인도에서는 인도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거를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하는 걸 따라와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항상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해요. 안 되는 것도 no problem. 이게 이제 예스입니다. 인도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스인데 이렇게 이 no problem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게 진짜 no problem인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힌두 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하고는 틀려가지고 유교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염치나 체면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어지는 협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는 이제 그 카스트 제도도 있고 카스트 제도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직업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업종을 그냥 물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인도에는 이제 그 무슨 명함을 보시면은 무슨 그룹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는. 그래서 아버님이 만약에 무슨 의류를 생산하시면은 뭐 큰 아들이 뭐 그 의류를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또 작은 아들은 뭐 그 의류를 유통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카스트 커뮤니티 간 서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인도에서 직접세를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납부하는 그런 근로자가 전체 인구의 3%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재정난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제 간접세를 상당히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우선하는 나라. 또 이 상황 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가 계속 어떤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그 뭐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 거점도 유통도 이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상권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이제 공기업들이 비대하기 때문에 무슨 이제 그 통신이나 뭐 이런 것들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 공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인도 소비의 특성은 이제 가성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요. 밸류 포 머니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차량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인도에서 개발한 타타라는 차입니다. 세계 최저가 차량이고요. 당시 2,000달러, 200만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자동차 전문가들이 5,000달러 이하의 자동차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인도가 굉장히 그 프로그램한 그런 이노베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에어컨이나 에어백이 없고요, 라디오도 없고 또 백밀러도 한쪽만 있고 트렁크도 없고 의자 등받이도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이 예상과는 틀리게 소비자들의 그 외면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철저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가격만 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인도 소비자들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안전이나 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갖춘 그런 제품을 공급해 달라. 이런 이제 내용이 이런 이제 것들로 해석이 됐습니다. 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애벌 빨래 세탁기라고 많이 팔리는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원래 인도에서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인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애벌 빨래를 하기가 이제 인도가 굉장히 개수자가 좁고 해서 구석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서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인도에서 성공을 거뒀고요. 그 제품이 또 한국이나 미국에서 다시 또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바라봤을 때 인도에 맞는 제품을 인도에 맞는 가격에 공급해 달라 이런 수요가 많고요. 두 번째 제품은 이제 그 LG에서 만드는 그 모기 퇴치 기능을 갖춘 에어컨입니다. 모기 퇴치 기능을 갖춘 뭐 TV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모기가 굉장히 좀 무서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이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 이제 그 현대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요 크레타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크레타라고 하는 차량인데 이 제품도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인도는 그 차량의 수입 관세가 100%가 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산타페 같은 차량이 인도에서는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고가에 팔리는데 이 차량은 이제 현지의 어떤 그 부품 조달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판매를 했고요. 또 다른 요 비슷한 경쟁 차종도 있었는데 이 크레타는 상당히 편의 기능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편의 기능을 많이 집어넣어서 요 터치 스크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시동 거는 것도 있고 에어백을 6개나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고급 사양을 이제 기본으로 장착을 많이 해서 인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상당히 가성비가 높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작년에도 이제 크레타가 전체 실적을 견인해가지고 현대차가 작년에 내수로만 50만 대를 판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디노믹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이제 2014년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굉장히 좀 인도 경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모습이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극의 이제 글로벌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미국 이렇게 양극이 아니고 나도 포함돼서 다극 체제의 경제 체제가 운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인도의 이제 모디노믹스의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이 메이크 인 인디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와서 제조를 해라. 인도에 와서 제조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는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젊은 인구가 28세 평균 연령이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1,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GDP 비중에서 14%밖에 안 되는 그 제조업의 비중을 25%까지 올려야 된다. 동남아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목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디지털 인디아 이외에 메이크 인디아 이외에 디지털 인디아, 스킬 인디아 그러니까 이제 인력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높이고 또 디지털화를 시키고 스마트 시티도 만들고 또 그 스타트업도 육성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개선 관련돼서는 이제 DMIC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꽤 오래된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 델리 인도 북부에 있는 델리하고 인도 서쪽에 있는 뭄바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14일 걸렸는데
1,500km를 이제 이동하는데 그거를 14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델리 뭄바이 사이를 화물 고속철도를 놉니다. 화물 고속철도 의 착공식은 내년 2월로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 철도가 완성이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류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럼 요 델리 뭄바이 구간을 거대한 산업 단지로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물 고속철도는 있고요. 또 뭄바이하고 요 근처의 아메다바드 사이는 신칸센으로 그러니까 아주 고속철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인도에도 이제 주민등록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주민등록제도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인도 이민임에도 불구하고 여권 받으려면은 여권 못 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6개월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늦게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이 제도는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지문이나 홍채 정보를 가지고 본인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물건도 살 수 있고 개인의 은행 계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자기의 고유 번호와 그래서 자기의 지문이나 홍채 정보를 가지고 보조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보조금이 전달될 수가 있고 또 핀테크로 이용해서 이제 디지털화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빅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앞서서 디지털 경제 전환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3대 개혁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GST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인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세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간접세로 돈을 많이 모으는데 물건을 만들면 제조세, 뭐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세, 그다음에 뭐 추 경계를 지날 때마다 또 입시세를 냅니다. 이 델리하고 챈나이 사이에 2,500km 떨어져 있는데 8개 줄을 통과합니다. 그럼 줄을 통과할 때마다 트럭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또 다시 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은 통합 간접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인도의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는 이제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하기가 힘든 게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80%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사회 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요 중요한 인프라 개발 시에는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혁을 하려고 하고요. 요건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 요건 아마 2019년도에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제조업이 발달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법인데 인도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해고를 하기 위해서 기업 규모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기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완화해서 해고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디노믹스가 이제 진행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중국보다 이제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빨라지고 있고 더 그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도의 그 신용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나 러시아, 브라질보다도 더 높은 경제 신인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월드뱅크의 두잉 비즈니스 이게 비즈니스 용이성 평가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130이었다가 올해 100위로 이 선섹스 지수도 주가 지수 2배 이상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FDI 유입이 사상 최대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대인도 수출도 이제 이렇게 좀 완만하다가 작년에 30%가 늘어났고요. 1년 사이에. 투자 진출은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일본에 비해서 뭐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아차가 진출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또 봉발 진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올해를 기화로 투자 진출로 또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도 이제 그 1년에 1억 2천만 원씩 팔리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증설을 했고요. 2배 이상 증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도 이제 그 공장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델리하고 뭄바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조그만 표시가 보일 텐데 이 표시는 그 베지테리언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도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식품이든 화장품이든 간에 아무튼 이게 이제 채식인지 뭐 육식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요즘 많이 이 중요한 변화는 이렇게 인도의 뭐 아주 그냥 뭐 전통적인 가게집인데 이런 데서도 전자지갑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 수가 이제 뭐 지금 한 4억 명, 5억 명으로 늘어날 것 같고 전자 소매 금액이 29억에서 160억, 160억에서 1000억으로 이렇게 뭐 몇 년 사이에 그냥 몇 배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스타트업이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에 진출을 할 때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워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커머스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인도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했을 때 인도에서 소비자들이 그 받는 가격이 수출가의 한 4배에서 4.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프레드가 높은 나라죠.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서 그런 가격 차이를 감안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저희 코트라의 방갈로르 무역관이나 누델리 무역관에서 이런 이커머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뭐 성공 사례도 있고, 요건 이제 뭐 그 홈쇼핑을 통해서 이제 그 진출한 사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인도 아까도 이제 좀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인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립프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유선 통신을 건너뛰고 바로 무선 통신. 그러니까 그 인터넷 접속의 95%가 다 무선입니다. 인도는. 그러니까 유선을 바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 현대식 유통을 넘어서 이제 인터넷 상거래, 또 결제 수단도 신용카드 건너뛰고 전자지갑, 뭐 발전도 뭐 태양광, 자동차도 전기차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인도는 국산화가 낮은 분야를 타겟팅한다. 이제 인도도 이제 제조에 어떤 기반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화학이나 뭐 이런 쪽은 반덤핑을 상당히 많이 겁니다. 자기네 이 산업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반덤핑을 많이 걸지만 자기가 꼭 필요한 물건들은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인도네에 이제 굉장히 핵심 부품을 다 수입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자동차 부품은 과거에는 부동의 이제 우리 수출 1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현지 로컬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 현지에서 조달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런 모바일 혁명과 관련된 품목들은 또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투자 진출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라는 게 결국은 인도의 중요한 부분들은 투자를 해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커머스도 이제 중요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 올해 이제 뭐 인도는 4월 1일부터 되니까 4월 1일부터 적용될 관세율을 보면은 이 자기네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은 관세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가급적 투자를 해라, 인도에 투자를 해라 이런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환경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인도의 그 건설 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굉장히 공기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공기를 이제 그 굉장히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보급을 해서 연 200%씩 성장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요런 댕기열 같은 것들 또 말라리아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인도는 이제 시골에는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진단 시약을 가지고 그런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시약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아닌데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는 인도의 다른 모바일 브랜드가 해왔던 것과 반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2015년 1분기만 해도 모바일 시장에서 3%밖에 시장 점유를 못했던 샤오미가 불과 2년 사이에 삼성을 역전을 해서 지금 30% 이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발리우드 스타들 불러가지고 깽거리 칠 때 나는 그런 거 전혀 안 했다. 나는 무조건 온라인만 봤다. 모바일만 봤다. 그 얘기를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는 것들을 잘 이제 등에 업고 인도에 성장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이 좀 부족해갖고 좀 급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좀 뭐 다시 한번 다른 기회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는 곧 뭐 12년 후면은 이제 그 경제 3강에 오를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